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증시 정리해드리고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대부분의 뭐 지수가 다 일단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 빼고는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는 못 올랐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지난 전전주에도 그랬었고 좀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음, 주 후반에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죠. 빅테크 위주로 5.5% 한 주 동안 빠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뭐 3주 연속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하고 있다.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6.2% 거의 뭐 폭락 수준까지 밀었었고요. 대만 같은 경우도 뭐 TSMC 영향 때문에 5.8%, 우리 코스피가 3.4% 밀었는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지난주에 더 밀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달러 한산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었죠. 3전 영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말에 그 다우지수는 오히려 그 소폭이나 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빅테크로 121선까지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다우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조정 나오고 나서 오히려 금요일 날 양봉 마감했다. 러시아 2000 지수도 마찬가지죠. 예, 이게 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옵션 영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국채 금리는 주 후반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크게 꺾이진 않았고, 중동막 리스크가 뭐 계속 금요일 날 우리 시장도 장중에 급락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요거는 지금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주 금요일이 미국, 유럽이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빅테크 쪽으로 이제 거래가 집중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옵션 만기를 앞두고 그 장중에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이란 공격, 이스라엘 또 이란 공격에 따라 가지고 급락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옵션 만기 변동성을 활용한 메이저들의 뭔 좀 장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반도체 쪽에서 지금 최근에 좀 노이즈가 균열이 좀 발생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었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고점은 나왔는데 아직은 이번 주까지는 좀 변동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들께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미국하고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그 반도체 위주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 이제 빅테크,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위주로 조정이 나왔거든요. 다른 쪽은 크게 밀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조선주는 뭐 강세였죠, 지난주에. 그다음에 화장품도 강세였고 엔터 2차 전지가 좀 밀었습니다만은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2차 전지 같은 게 크게 안 빠졌죠. 반도체만 빠지고. 그래서 아마 수급 분산 효과가 오히려 그동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크게 지금 먹을 게 없다라고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습니다. 한 달 동안. 예, 요게 이제 빠져나오면 다른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이동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가 지금 4주 연속, 코스닥도 4주 연속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ADR 지표로 보더라도 주 후반에는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자, 먼저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관련 기사 나온 거 보시면 ASML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문이 60%가 급감이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이거 뭐 1, 20%도 아니고 반도체가 그렇게 좋다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는데 뭐 하반기에 좀 늘어난다 얘기합니다만은 아무튼 1분기에 60% 급감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ASML이 먼저 주가 이제 급락이 나왔었고 그 다음 날 이제 TSMC가 실적 발표했죠. TSMC가 실적이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원래 올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성장률 전망치는 증권사에서 한 20%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10%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향 조정. 예, 그러다 보니까 TSMC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갭으로 하락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예. 반도체 그동안 계속 좋게 얘기했고 뭐 지금도 좋게 얘기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워낙에 뭐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금방 뭐 빅사이클, 슈퍼사이클 얘기했다가 또 다운사이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의식을 할 필요성이 있겠고, 주말에 SMCI 같은 경우도
예비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생략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폭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예, 우리가 한 10% 급락이 나왔었는데 요 SMCI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그 그래픽 카드, 그다음에 서버와 데이터를 등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그동안 이제 7분기 연속 예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생략했다는 것은 예, 기업들의 서버 데이터 센터 발주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뜻으로 지금 풀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AI 분 같은 경우도 당분간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반도체도 좀 고전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들 기업들 이제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보시면 예, ASML이 먼저 지난주 실적 발표하고 나서 51선을 깨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1선하고 200일선하고 이제 이격 조정, 이격이 엄청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TSMC가 그 다음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51선 이탈해 버렸죠. 네, 그래서 TSMC도 지금 51선하고 200일선하고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SMCI 같은 경우도 예, 51선을 이탈하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예, 51선은 그러니까 1월 작년 그 11월 달에 51선을 장하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이탈한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200일선까지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반도체는 좀 고전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 엔비디아가 1월 달 저점 대비해 가지고 예, 1월 달부터 이어왔던 요 3개월 동안의 추세를 이탈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지금 얻어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왔던 것이고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월 달에 여기서 큰 갭이 있습니다. 갭이. 예, 그래서 만약에 요 갭까지 민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지지 맥점을 금요일에 이탈했거든요. 피보나치 38.2까지 왔는데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반도체는 뭐 오늘부터 여러분들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글로벌 시장,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제가 이제 지난달에 여러분들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를 제가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월봉인데요. 이거 아카데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 보시면 월봉에서 장기 추세 저항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3월 달에 돌파를 했다 여기서 윗꼬리 주고 이번 달에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아직도 아래쪽으로 좀 하방쪽으로 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으로 제가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쪽에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전지하고 어떤 연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이건 이제 코스닥의 일자별 외국인들 매매 현황입니다. 예. 반도체는 계속 때렸다 그랬죠.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1월 9일 아니 4월 9일까지 반도체만 그러니까 전체 매도 금액이 3,758억인데 반도체만 2,300억 거의 64%를 차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월 9일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매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좋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네, 코스닥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예. 뭐 제약바이오는 25% 매도했고 2차 전지 쪽은 이건 이제 에코프로 BM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거의 때린 게 없습니다. 예, 기관에서 좀 매도를 했죠. 170억밖에 안 되니까 전체 외인들이 매도한 거에 4.6%밖에 안 되고 거의 64%,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는 많이 올랐었으니까 25% 정도 예, 차익을 좀 했었던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4월 1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또 외인들의 수급 코스닥 수급 동향 보시면 그 11일부터 19일까지도 전체 외인들의 매도한 금액이 코스닥에서 4,100억입니다. 예, 4월 9일보다는 더 많이 때렸죠. 이 중에 또 이제 반도체가 거의 53%입니다. 예, 절반 이상을 반도체를 때렸고 전체 매도한 물량 중에 제약바이오가 한 30% 정도 되고 근데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게 81억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위주로 이제 매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총 누계를 보니까
외인들이 전체 코스닥에 매도한 게 7,870억인데 그중에 반도체가 4,480억, 거의 한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2,530억인데 32%. 그러니까 외인들이 실질적으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코스닥에 7,800억 제법 많이 매도했죠. 매도를 했는데 이 중에 92%, 그중에 이제 60%가 반도체고 32%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때린 게 없어요. 3.2%밖에 안 됩니다. 그 외의 종목군들도 때린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장은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 조정에 의한 조정이다. 그러니까 그 외의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이제 반도체에서 빠져나오는 수급이 뭐 엔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기타 종목군들 특히 2차 전지도 마찬가지. 2차 전지 아직 이제 수급은 안 붙는데 거의 뭐 4월 달 동안 지금 외인들이 때린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수급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RX 2차 전지.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KRX 2차 전지 탑10 지수하고 KRX 반도체 지수 제가 같이 비교를 해드렸죠. 요게 KRX 2차 전지 탑10 지수입니다. 작년 7월 25일 날 고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고점에서 4월 4일 날 반도체가 고점이 나와버렸죠. 그죠? 그러면서 계속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2차 전지가 반도체 11월 저점 라인에서 지금 쓰리바닥을 좀 만들어 가고 있다. 금요일 같은 경우도 지수가 급락이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거의 80포인트 밀었는데 실질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뭐 약보합 정도 장중에 뭐 2, 3% 밀고 종가에 거의 뭐 강보합 정도 일단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죠? 앞서 제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수급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반도체 위주의 조정이었다는 얘기죠. 반도체 위주. 그럼 그동안 이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많이 빨려 들어갔었기 때문에 제가 삼전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이 비교 차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삼전이 치고 올라갈 때 2차 전지가 꺾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 반도체가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앞서 이제 그 대표 기업들이 이 정도의 이제 균열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처럼 탄력적으로는 못 움직일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수급이 좀 빠져나온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낙폭이 좀 심했던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치 흔들림 없이 그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이제 문제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금요일 날은 아마 신용이 줄었을 거예요. 반대 매매도 장중에 나왔었고. 근데 요건 이제 4월 18일 목요일까지인데, 목요일까지도 코스피 신용하고 코스닥 신용이 크게 안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이제 반대 매매와 더불어 가지고 시장을 더 흔든다 그러면 아마 신용 투자자 스탁넌 물량이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종목별 섣부르게 발빠르게 지금 빠르게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시장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 하더라도 여러분께 분할로 소량 정도씩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예탁금도 지금 감소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신용하고 스탁론 물량을 좀 조심하자. 제가 여러분들께 3월 달부터 신용, 스탁론 쓰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 넘게. 아시겠죠? 이번 달까지는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하시고 자, 이제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이제 올 하반기까지 본다 그러면은 지금은 절호의 매수 기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기 물량, 그러니까 중기는 기회니까 중기 물량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분할로 하실 것인지 요게 이제 관건이고 타이밍이죠. 그다음에 단기 물량 이렇게 이제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술적으로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그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제법 큰 항소에 뿌리 나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양시장 다 그 작년 11월부터 이어오는 요 추세 지지 라인까지 지금 밀었다가 거기서 아래 거 줬거든요. 거래 대금도 이제 안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흘러내릴 수 있는데 하반기까지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매수 기회입니다. 절호의 매수 기회예요. 단지 뭐가 중요하다? 비중과 타이밍, 단기와 중기 물량을 여러분들께서 구분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 대금도 이제 안 나온다 그러면
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을 여러분들께 참고하시고 최대한 잘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뭐 중기는 지금 뭐 시장 더 흔든다 하더라도 예,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량만 여러분들께서 잘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봉 보시면 양 시장 다 자, 코스피가 1월 달에 많이 밀었지 않습니까? 1월 달에. 근데 1월 달에 밀었을 때 4주 음봉 나오고 4주 까마귀 4마리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코스피가 4주 연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추세 지지 맥점에서 아래 꼬리 주고 일단 마감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주 중반 이후에 좀 반등이 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보고 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1월 달에 4주 연속 밀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죠. 5주째 양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기술적으로 주봉상으로 지난주까지 4주 밀고 코스닥도 지지 맥점에서 아래 거 줬거든요. 네, 물론 이때처럼 이렇게 이제 급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까지 4주 연속 양시장도 밀었기 때문에 뭐 열십자 도지라도 일단 하방 경직이 나온다 그러면 뭐 주 후반에 조금 반등 나오고 뭐 다음 주까지 좀 반등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여러분들 또 이벤트가 있는데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그 빅테크 관련 기업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ASML이라든지 뭐 TSMC 이게 실적 발표하고 나서 네, 주가는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대표주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설명드릴게요. 먼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버라이즌밖에 없어요. 근데 포스코 DX가 이제 실적 발표 있고, 근데 화요일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 화요일 날 이제 우리 시장 영향을 미치는 구글, 예, 구글, 그다음 테슬라가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발표합니다. 그다음에 텍사스 이스트루드먼트가 이것도 반도체죠. 예, 요 세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기업 같은 경우 일단 실적 발표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만약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안 빠지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1분기 실적까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 플랫폼하고 램 리서치 반도체 장비 쪽이죠. IBM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LG노텍, OCI입니다. 예, 요거 일단 메타하고 램 리서치 여러분들께서 실적 일단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25일 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지표 경제 지표 발표가 있는데 물가 지표하고 1분기 잠정 GDP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 1분기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예, 요거 결과에 따라서 아마 국채 금리가 예, 하락 및 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이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인텔이 물론 인텔은 그동안 많이 밀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이 안 미칠 것 같은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얘가 시가총액 세계 1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존 실적 발표 있으니까 이분을 체크하시고 이날 우리나라 이제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있거든요. 예, 과연 하이닉스가 발표하고 나서 터닝을 해줄 것인지 여부 중요하고 LG 엔솔은 이제 확정 실적이죠. 지난 4월 5일 날 잠정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예, 이제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 실적 발표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LG 생명과학 생활건강 실적 발표했는데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G 생활건강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화장품 쪽으로 수급이 더 쏠릴 수 있고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1분기 실적 전 개인적으로 뭐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 예상치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2차 전지가 아마 1분기에 저점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그냥 금요일까지는 뭐 금요일은 특별하게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업 실적 발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요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해 가면서 접근하시는데 아무튼 이번 주 중반까지 좀 눌러준다 그러면 단기든 중기든 일단 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비중과 타이밍 조절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시황 설명은 장 마감하고 나서 제가 다시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자, 이 방송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3시 40분 공개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